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이렇게 벌써 상반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소 바쁘게 흘러갔던 상반기를 이제는 정말 보내주고 하반기를 맞이해야 할 시점인데요. 이 하반기 주식시장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방송 전일 미국 시장 상황을 확인해 보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어제 시장에서도 다소 보합권에서 지금 혼조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였는데요. 특히나 나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 미국의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호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시장에서 이 GDP 성장률이 2%대로 시장의 예상치를 좀 웃도는 호조세로 좀 발표가 됐고요. 또한 올해 초에 시장을 좀 뒤흔들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은행주들, 이제는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좀 적다라고 확인이 되면서 어제는 은행주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때문에 지수가 좀 상승하나 싶었는데요. 어제도 좀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한 번 더 높여내면서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전반적인 하락세의 흐름이 시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좀 불안정한 상황이 시작될 수 있다. 하반기 시장도 다소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상황까지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좀 든든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우리 양시장 좀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이 시각 기준으로는 상승세로 전환을 해주면서 0.15% 지나가고 있는데요. 2,553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을 확인해 보시면요. 개인 투자자 오늘도 담아냅니다. 이로써 4거래일째 이 매수세 이어가면서 715선에 이 매물을 담아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오늘은 덜어냅니다. 각각 211억 원, 485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0.47% 하락하면서 857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이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1,820억 원의 다소 강력한 이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1,042억 원, 637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장 초반부터 다소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럴 땐 어떤 전략 이어가야 할까 고민을 좀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이 반도체 관련주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를 좀 확인해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흐름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조정 장세에 들어간 건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서 어떤 전략 이어가야 할지, 이 안에서 어떤 기회를 좀 잡아야 할지 저희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종목 AS 하는 날인데요. 일단은 지수가 아침에서 흔들리다가 지금 다시 이제 꼬랑지 달고 다시 정상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IT 섹터들이 어제까지 잘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며칠을 버텼냐면은 한 2주를 버텼어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테마주들은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지난주 수, 목, 금, 이번 주 월, 화, 수, 어제 목요일까지 대부분 다 흔들리면서 어제 뭐 컴투스 홀딩스 뭐 10%씩 빠지고 그다음에 뭐 아스트도 뭐 10%씩 빠지고 또 뭐더라 인산가 뭐 15%씩인가 20%씩 빠지고 또 뭐죠? 어쨌든 게임주, 그다음에 사료주, 음식업종,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별 종목들이 뭐 3%, 4% 어제 다 빠지고 많이 빠진 애들은 어제 하루만 10% 이상 빠진 애들도 꽤 많이 나왔는데 IT주는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빠져서 그런지 오늘은 아침에서 한 3, 4% 빠지는데 빠지는 이유는 이거죠. 자, 미국 시장 한번 좀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혼조세를 겪었는데 많이 안 빠졌어요. 미국 시장도. 자, 미국 시장 다우존스 얘는 올라갔고요. 은행주가 올라갔다 그러죠. 자, 나스닥은 많이 안 빠졌습니다만 마이크론 주가가 뭐 4%인가요? 뭐 장중에 7%씩 빠졌다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4% 정도 빠지면서 뭐 급락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바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제재를 당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빠졌다라 그래요. 근데 그 이슈가 처음 있는 이슈도 아니고
예전에서도 있었던 이슈고 그리고 나서 엎치락뒤치락 다시 반등 줬기 때문에 마이크론 주가는 또다시 올라갈 때 되면 올라가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미국 시장 크게 사고 안 치고 있고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안 빠졌어요. 그리고 오늘 일본 증시가 아침에 좀 빠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폭락하는 흐름도 아니고 20일에 걸쳐 있는 눌림목 정도의 흐름이고, 자 그럼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좀 찌글찌글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렇게 양봉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그래서 그렇지 뭐 그렇게 폭락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고 그냥 계속 눌림목이 이어져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동안 테마주들이 일주일 넘게 거의 열흘 가까이 계속 빠졌으니까 IT주들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어제 마이크론 악재 한번 나왔으니까 그냥 확 한번 뺀 건데, 그렇게 빠진 게 뭐 대부분은 한 3에서 한 4% 정도 빠졌다가 지금 꼬랑지를 조금씩 달고 있죠. 지금 솔브레인은 뭐 하나도 안 빠지네요. 그리고 원익 IPS도 아침에 한 5% 정도 빠졌던 것 같은데 지금 2.5% 줄어든 것 같고, 하나마이크론도 좀 빠지다가 좀 반등 주는 것 같고, 한미반도체도 좀 빠지다가 차트를 보면서 가볼까요? 자, 한미반도체도 뭐 빠지다가 뭐 얘는 오히려 이런 애들이 더 많이 빠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빠지고,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자 이것도 좀 빠지다가 다시 또 꼬랑지 달죠. 자 그럼 삼성전자도 봅시다. 삼성전자도 정고 좀 돌파하고 장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 오늘 지수가 플러스가 나버리기 때문에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건 아니고 지수를 눌러 놓으려고 하는 것 같고, SK하이닉스 큰 폭락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IT 섹터들도 아침에는 좀 빠지다가 조금 아주 많이는 아니에요. 조금 꼬랑지를 달리고 있는데 지수가 반등 주면 바로 회복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급락하는 IT 부품주가 몇 개가 있는데 바로 SF 반도체하고 PSK 홀딩스 많이 꼬랑지 달았네. 제이스텍도 아까 7, 8% 빠지다가 지금 4%로 줄였거든요. 제이스텍 아까 전에 마이너스 11%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4%로 줄이고, 저는 그래서 지금 오늘 IT주를 흔들리는 건 그냥 어제까지 안 빠졌으니까 그냥 한번 흔들어주는 것 같은 약간 속임수의 느낌이고요. 이게 진짜로 빠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나마이크론부터 하한가 보내고 나서 시작하자고요. 그러면 종목 다 손절하고 다 도망가도 됩니다. IT 부품주. 근데 지금 대장들은 안 빠져요. 한미반도체도 안 빠지고 하나마이크론도 안 빠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안 빠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 빠질 만한 이유가 있죠. 뭐 실적 앞으로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 다 빼고,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 그러죠. 그럼 그게 빠지면은 기가 외국인들을 꼼짝없이 물린 거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잘 안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지금 IT 부품주들은 제가 볼 때는 박앤세일로 보입니다. 박앤세일로 보여요. 이 얘기가 틀려 먹으려면 오늘 일본 증시가 뭐 7%, 8% 폭락을 해야 되고, 제 얘기가 또 틀리려면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5%, 7%, 10% 빠지면, 그러면 저는 작전 바꿀 거예요. IT주 죽었다. 종목 다 팔고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안 빠져요, 쟤네들은. 그리고 유럽 시장도 한번 볼래요? 유럽 시장은 오히려 올라가면서 되게 좋은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빨간색을 지금 4개나 모아놨죠? 다시 상승. 좀만 올라가면 고점 돌파하게 생겼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없지만 뭐 프랑스 뭐 이렇게 뭐 시장 이렇게 보면은 이쁘게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양들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IT 부품주들 오늘 아침서부터 막 급락 나오고 막 떨어지니까 막 개인 투자자들 막 겁나가지고 이거 폭락하는 거 아니야,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테마주들은 이미 어제 하루 만에 5%씩 빠졌어요. 5%씩 빠진 애들 어제 수두룩했고요. 4%, 5%씩 빠졌고 10% 빠진 애들도 있었고, 어제 하루 만에 그랬던 거고, 그게 열흘 가까이 그랬습니다. 열흘 가까이. 뭐 그렇다고 4%씩 맨날 빠진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10에서 20% 빠진 애들은 많아요, 지금 테마주들. 그동안 10일 동안에, 그러니까 10일이니까 2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2주 동안에 10에서 20% 많이 빠지는 거 보면서 야, 저거 많이 빠진다 했는데, 어쨌든 그 흐름이 오늘은 IT로 들어왔는데 대장이 꺾이지 않으니까, 어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같은 대장이 꺾이지 않으니까 반등을 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따가 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일단 아까 전에 노란톡방에서 많이 빠져갖고 SF 반도체하고 제이스텍하고 PK 홀딩스인가? 그거
걔네들도 같이 빠지고 있다. 같이 10%씩 11%씩 빠지고 있다 그랬는데 나머지 두 마리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4%로 줄었죠. 그러면 뭐 뻔하죠. 뭐 반등 주겠죠. 자, 그 사실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어차피 오늘 AS 하는 시간이니까 그거 얘기는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 초반부터 IT 부품주, 반도체주들의 하락세에 다소 좀 걱정이 되실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오히려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를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표적 종목의 전략을 함께 들어보면서 해당 이야기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요. 네, 종목에 대한 좀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까요? 오늘도 SFA 반도체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SFA 반도체를 다시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좀 집중해보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다소 큰 폭의 하락세를 만들어냈습니다. 10%가 넘는 하락폭 때문에 오늘 오전장에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걱정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까, 어떤 전략으로 공략해보면 좋을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SFA 반도체 좀 어떻게 바라보시면 좋을까요? 자, 좀 전에 설명은 어느 정도 했고요. 지금 IT질이 죽는 흐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한 3에서 5% 정도 빠지는 거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 뭐 일주일도 아니에요. 어제 하루 동안만도 3에서 5% 빠졌으니까 똑같이 키를 한번 맞춰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마이크론이 어제 중국 이슈 때문에 떨어졌다는 그 핑계로 마이크론이 4% 빠졌으니까 근데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안 빠졌단 말이에요. 어쨌든 마이크론이 빠졌다는 핑계로 오늘 흔들어주는 건데 흔들었으면은 그러면 진짜로 정말로 삼성전자부터 4%씩 빠지고 하이닉스 4% 빠지고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로 많이 올라갔으니까 15% 빠지고 한미반도체 25% 빠지고 그러면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박앤세일 기회입니다. 뭐 떨어지는 이유는 그래도 핑계가 있어요. 그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하듯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죠. 근데 제가 그래서 아까 출근을 하면서 노란톡방에다 물어봤거든요. 무슨 이슈가 있냐 그랬더니 뭐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지분 매각 뭐 이 소식이 있다는데 근데 그 뉴스는요 어제 나왔던 거예요. 어제 아침 9시에 기사가 있던 겁니다. 그럼 또 재탕인가요? 어쨌든 뭐 재탕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이유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뭐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제까지는 그러면은 특별한 수급의 흐름이 걔네들이 지분 매각을 하니까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왕창 파는 흐름들이 있었느냐? 뭐 그건 아니었거든요. 외국인들이 좀 팔았지만 그러면은 오늘 그냥 IT주도 흔드니까 그냥 뭐 개인 투자자들 겁먹으라고 한번 싹 던진 건데 던지다 보니까 겁먹어갖고 그렇죠? 뉴스도 아침에 어제 나온 게 있는데 오늘도 뭐 그게 재탕 뉴스로도 나오니까 또 그거를 처음 봤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던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던질 때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장이 무너지거나 IT가 무너지거나 그러면 대장이 무너져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로, 한미반도체 그리고 다른 종목들 봐봐요. 원익 IPS 이러다가 이거 저거 플러스 나게 생겼네. 그렇죠? 그리고 LB세미콘도 다 꼬랑지 달았고요. 지금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마이너스 5% 빠졌던 애들이 지금 꼬랑지 달리면서 좀 쪼쪼쪼쪼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박앤세일로 보이고요. 이따가 차트 모습 보여드리고 가격 전략을 드리긴 할 텐데 왼쪽 라인에 쭉 보면은 저점 라인 하나 있어요.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뉴스는 어제 나온 거고 이미 나온 거고 오늘 새로운 돌발악재도 아니고 물론 어제 나온 거니까 좀 새 거는 맞죠. 어쨌든 어제 그 이슈랑 오늘 뭐 이슈가 그거라고 한다라 그러면 이거 주식 오래 한 사람들은 알아요. 나온 이슈는 그렇게 크게 악재는 튀어나오면 그러면은 싸게 주워 담는
어쨌든 IT 섹터들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시그네틱스도 뭐 이거 좀만 더 올라가면 저것도 플러스 될 것 같은 IT 부품주 시스템 반도체들이 죽지를 않아요. 죽으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들이 죽으면 죽어요. 근데 안 죽으니까 오늘 박앤세일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따가 가격 전략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SFA 반도체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부터 보인 하락세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계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확인해본 표적 종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퍼스텍 4,70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는데요. 이 지점에는 미도달된 상태로 좀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여행 관련주죠. 롯데관광개발을 12,080원의 매수가에 잡아주셨는데 아쉽게 수익률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수요일에 확인해본 원익 QNC 27,000원 이하에 공략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렇게 반도체 부품 관련주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심텍 32,950원의 매수가에서 3.2%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금요일에 다시 한번 심텍을 공략했습니다. 33,000원의 매수가로 다시금 확인해 보면서 3%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에 LB세미콘 8,430원의 매수가로 공략을 했는데 3.3%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다음 날 다시 한번 공략을 했었죠. LB세미콘 8,460원의 매수가에서는 미도달된 상태로 좀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렇게 SFA 반도체를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5,850원의 매수가 그리고 목요일에 다시 한번 5,830원의 매수가로 잡아주셨는데 오늘은 좀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 되신 상태이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은 850.7%를 달성해줬습니다. 네, 정말 이번 주는 저희가 IT 부품주 반도체 주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계속해서 이 IT 관련주에 대한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의 표적 종목 역시나 SFA 반도체인 만큼 좀 매수가를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 본격적인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이번 주에 살펴봤던 종목들 이 LB세미콘 그리고 SFA 반도체까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먼저 월요일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종목들부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급등 명중한 종목도 얘기를 할 텐데 먼저 얘기하기 전에 IT 부품주 동지세미캠 4% 플러스 났고요. 인터플렉스 8% 폭등하고요. 낙폭을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IT줄이 죽는 흐름은 아니라는 건 지금 죽을 거였으면 삼성전자도 지금 뭐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0.14 이러다 얘네도 플러스 나겠네요. 그러니까 IT줄이 죽을 거면 대형주들이 10%, 20%씩 무너지고 동진세미캠도 무너지고 인터플러스 같은 종목들도 무너지고 막 20%, 막 25% 확대가 돼야 되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플러스가 되겠네요, 이제. 이제 하나씩 다시 오후장에서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종목들은 플러스가 될 거고 정작 지수가 2,600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올라가려면 좀 멀어졌으니까 좀 힘을 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지수가 빨간색으로 바뀌면 IT주들은 바로 빨간색으로 바뀌니까 지수 우리나라 거의 한 2주에서 한 2주 좀 넘었나요? 하여튼 2주 넘게 지금 계속 조정받고 있거든요. 그럼 2주 정도 조정받았으면 이제 원래는 오늘이나 어제 정도에서 반등 줄 걸로 예상했는데 어제 2차 전지가 빠지는 바람에 반등을 못 줬죠. 어쨌든 조만간에 반등 주면 IT주는 빨간색으로 바뀔 거란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표 보다 보니까 하나가 뭐 잘못 나온 게 있는데 0.3%가 아니고 어제 추천해드렸던 SF 반도체 3.3% 달성이 됐거든요. 저는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어제 만약에 팔았으면 다시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자 그러면 표적 종목 월요일서부터 말씀드린 종목 LB세미콘 가겠습니다. 자 LB세미콘 얘는 저점도 아직 안 깨졌어요. 아직 차트가 양호하고요. 얘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애들도 다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흔들렸어요. 아침에 보니까 대부분 4%씩 많이 빠진 애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씩 빠진 애들도 몇몇 애들이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뭐 4%에서 7%, 막 6%, 5%, 막 3% 이렇게 빠진 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꼬랑지 달고 다시 원상복귀가 되고 있는 흐름이라서 어쨌든 수익 달성이 한번 됐으면 아까 조정받을 때 샀으면은 박앤세일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빠졌으면 제가 사라고 했겠죠. 지금 만약에 쭉 빠져갖고 전저점까지 내려왔으면은 여기서 이런 거는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에서 샀다가 수익 난 사람 팔았으면 다시 사세요 그럴 텐데 그때는 제가 사무실에 있었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어쨌든 지금은 그러니까 하여튼 아침에서 이게 흔들었을 때 여기가 저점 매수의 기회였다. 박앤세일이 기회였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지금 뭐 한미반도체도 흔들었다가 분차트 보면은 다 올려놨죠. 얘는 원상복귀가 됐고요. 그리고 동진세미캠은 아침에 잠깐 한 3% 넘게 흔들었다가 지금 몇 프로 올라가냐면 4.6%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인터플렉스 이것도 반도체 장비주인데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에서 반도체 흔들린다고 전문가님 큰일 났어요. 난리 났어요. 막 죽을 것처럼 막 그러는 분들 지금 종목들이 그렇게까지 폭락하는 거 아니다. 어제 테마주도 4% 빠지는 건 뭔데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빠졌던 테마주들처럼 아침에 흔드는 척을 했다가 지금 다시 원상복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너무 호들갑 떨면서 그렇게 막 위험하다고 막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터플렉스는 잘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마이크론도 하나마이크론 아까 얘기했었나요? 얘도 또 어쨌든 꼬랑지 달고 있고 대부분 다 이렇게 꼬랑지 달고 있어요. 원익 QNC 아까 볼 거고 자 원익 IPS도 쭉 빠졌다가 다시 꼬랑지 달고 다시 원상복귀하고 있고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 지금 슬슬 플러스 나는 애들이 있고 이제 낙폭을 줄이는 애들이 있고 그럼 이런 정도 분위기면은 그냥 괜찮다라는 굳이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죠. IT 섹터들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안 무너지면 안 죽습니다. 오히려 흔들면 박앤세일 오늘 기회가 왔었던 건데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LB세미콘 수익 달성돼서 성공했고 아침에 흔들었을 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였는데 놓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화요일 날 이제 표적 종목 드린 것도 LB세미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계산을 그러니까 봤는데 그러니까 5월 표적 종목 드렸던 것 중에서 하나 빼고 다 수익 달성 다 됐습니다. 그리고 6월달 끝났잖아요. 6월 30일 오늘 마지막인데 하나 빼고 수익 달성 다 됐어요. 그럼 하나 빼고가 뭐냐? 롯데관광개발. 5월 달에는 티플렉스. 이 두 개 빼고는 다 수익 달성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전하게 종목을 준다라 그랬죠. 그래서 안전하게 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은 IT 부품주가 여전히 안전합니다. 뭐 SF 반도체가 오늘 한번 폭탄을 맞긴 했지만 다시 원상복귀 할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간 만약에 지난달에서 뭐 티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걔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수익 달성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히려 교체할 수 있는 건 많이 빠진 SF 반도체, IT 섹터에서 저렇게 흔들릴 때 싸게 살 수 있는 건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롯데관광개발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다는 거까지 얘기하고 자 그리고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SF 반도체는 어제는 확 올라올 때 2.9% 수익이었다가 어제 수익 달성이 안 된 거죠. 2.9% 올라왔다가 오늘 폭탄 한번 맞아갖고 못 팔았을 테지만 자 목요일 날 추천한 가격에서는 5,830원, 5,830원에서 공략했던 거는 3.3% 수익 달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 달성이 되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못 판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더 갈까 봐. 그리고 어제 테마주들이 많이 흔들리니까 욕심나서 못 파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원칙대로 절반이라도 팔았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랬죠? 어제 절반 팔았는데 오늘 싸게 내려왔어? 그러면 저점 매수하면 되는 거죠. 일단 가격 전략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는 올라왔다 밀리고 그래서 보합 아침에 된 거고 근데 더 빠져가지고 이 아침에 시가로 계산을 합니다. 시가로 계산을 해서 뭐 장중에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말고 떨어질 때에서 이제 내일 반영이 되겠죠. 어쨌든 지금 IT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거. 그래서 깜짝 놀라지 마세요. IT주들 전체적으로 일단 양호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자, 하나마이크론 이게 이제 11월 17일 날에 이제 폐역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작년에 사실 작년에서는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배당주 때문에 이제 배당주 얘기하느라 그때 당시 이제 셀트리온이었죠. 물론 지금 박살났지만 그때 수익 많이 내줬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야. 그래서 꽁도 먹고 알도 먹고 해서 배당도 먹고 주식도 수익 나고 그랬던 종목인데 지금은 그 셀트리온 다 잠수 타고 있죠. 원래 자리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타 단기 매매하는 게 최고예요. 어쨌든 이거는 아직까지 수익이겠네요. 어쨌든 작년에 여기 바닥에 있을 때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강하게 얘기하느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렇게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이렇게 이것도 배당 먹고 나중에 급등해가지고 수익 내고 뭐 이랬던 종목인데 뭐 지금은 그때 샀던 가격 그대로 내려왔네요. 어쨌든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그때 당시 이제 껴서 드렸던 종목인데 그래서 11월 달에서 그거랑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랑 하나마이크론 이거랑 이제 거의 날짜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질 않습니다. 11월 17일 날에 하나마이크론을 작년에서 바닥에서 여기 11월 17일 그러니까 이거를 준 이유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서 준 게 아니에요. 바닥에 있고 만만하기 때문에 준 겁니다. 자, 완전 바닥은 아니죠. 완전 바닥은 아니지만 강한 상승을 한 이후에서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작년 10월 달에서 시장이 바닥을 쳤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줄 걸 생각을 해서 IT 섹터들도 반등을 주겠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 당시 이중바닥형으로 보이고 이제 여기도 추세를 넘어가서 어쨌든 올라갈 것 같으니까 줬던 건데 너무 잘 간 거죠. 너무 잘 가서 그렇게 해서 지금 97%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이 된 거고요. 안 믿어지면 11월 17일 날에 녹화 방송 돌려보면 됩니다. 그때 이종수 전문가가 11월 15일 날에 실시간으로 11,500원에 추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추천을 했죠. 근데 저도 추천한지 까먹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셀트리온 위주로 얘기하거나 이수페타시스 위주로 얘기하거나 그때 당시 또 자동차 부품주 위주로 또 얘기를 또 했을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거 얘기하느라 좀 까먹었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는 안 움직였으니까. 그때 당시 얘가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제 기억에 확 있었을 텐데 근데 언젠가는 추천했었던 것 같아갖고 찾아보니까 이때 추천했던 게 있더라고요. 뭐 저도 사람이라서 다 기억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왜 굳이 지금 꺼내서 얘기를 하냐면 오늘 시장이 흔들리는데 그렇게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으면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면 IT가 죽을 거면 이게 쌍봉이 돼갖고 얘가 지금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놨거든요. 그래서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도 플러스가 나려고 지금 준비가 나는 애들이 있고 낙폭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에서 IT 부품주가 전부 다 플러스로 바뀐다? 이건 좀 오바죠. 어제 마이크론이 4% 빠지면서 박앤세일 기회를 줬는데 이게 뭐 오늘 다 올라가면서 다 플러스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낙폭을 줄이는 정도만 만들어질 거고 언제 IT 부품주가 빨간색으로 바뀌냐면 뭐 마이크론 주가가 다시 반등을 주거나 아니면 코스닥, 코스피 이게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면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돼요. 지금 뭐 이게 지금 지수 플러스 아닌가요? 이거 말고 캔들이 요 봉 있죠? 이게 지금 도치인데 도치 말고 이렇게 양봉으로 바뀌면 이렇게 바뀌면 그때 IT 주들은 다시 다 빨간색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낙폭만 줄이면 돼요. 자, 그렇고 이수파타시스가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또 움직여요, 이게. 이거는 이제 수익률 계산 신기하니까 그냥 계속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277% 수익 났다고 자랑했던 종목인데 지금은 396%, 4%만 올라가면 이제 400%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닥에서 있다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제가 바닥주 좋아하는 이유가 바닥에서 오징어 다리 다 못 갖고 가죠. 근데 사람인데 어떻게 100% 이상 올라갔는데 이걸 하나도 안 팔고 갖고 갑니까? 로봇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30%, 50% 올라가면 절반을 팔게 되고 그리고 또 올라가 100% 올라가면 또 절반을 팔게 되고 또 100% 또 올라가면 200% 올라가면 또 절반을 팔게 되고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팔고 쬐끔 남겨놓은 것들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뭐 수익이 엄청났으니까 한가 맞으면 팔아도 수익이니까 그냥 내비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게 수익이 금방금방 불어나요. 이게 지금 많이 떠 있죠. 그래서 지금 거의 400% 가까이 올라와 있으니까 396.7%니까 이게 좀만 10%만 올라가면 금방 450% 되고요. 이게 20% 올라가면 금방 또 500%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돼버리기 때문에 하여튼 수익률 변화하는 거 보면 참 복리 개념이기 때문에 보면 참 재밌어요. 어쨌든 근데 이런 종목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강하다라는 건 아직
IT 부품주들이 끝나지를 않는다라는 바로미터로 그냥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4월 3일 날 이거는 최근에 4월 달에 신성ENG를 표육 종목을 드렸는데 오늘은 다 폭탄 맞아서 다시 떨어지지만 얘도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아서 AS를 한번 해드리려고 가지고 오늘 왔는데 이것도 수익률은 30.7%.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하면 수익률은 50%, 뭐 70%,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아직 IT주들의 초강세가 나오려면 지수가 2,600을 안착이 돼서 올라가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나와서 얘도 박스권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양호합니다. 혹시 신성ENG를 관심 있게 보거나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팔았겠죠. 수익이 5% 이상 났으면 팔아야죠. 팔았고 나머지 갖고 있는 부분들은 얘가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시 뚫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 일단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더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TSE 오늘 시장 흔들리는데 안 빠지죠? TSE 안 빠져요. 묶여요 이것도. 이런 애들이 좀 빠져야 싸게 살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인데 이게 기관들이 샀거든요 최근. 이런 애들이 쭉 빠지면은 박앤세일 싸게 살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인데 강한 건 잘 안 빠집니다. 좀 아쉬워요. 어쨌든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갖고 있으면 되겠고 34.1% 수익. 그리고 알루코 이것도 급락 나오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많이 팔고 그러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이미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냥 오늘 AS 하는 날이라서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은 조심해라. 이게 뭐 적당히도 아니고 신성ENG는 여기 돌파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 그러지만 이런 식으로 떠 있는 건 위험하다라는 거를 공부시키려고 그냥 잠깐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원익회시 얘도 참 웃겨요, 그렇죠? 얘도 어느 정도 올라온 종목인데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18%까지 수익을 줬고 바닥에서 꽤 올라온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꼬랑지 달고 다시 원상복귀했습니다. 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IT 부품주들도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IT 부품주도 한 번씩 찍어보세요. 한번 톡톡 눌러보면 다 꼬랑지를 하나씩 달고 있고 막 3%, 4%, 막 5%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좀 복귀가 되는 모습이 보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흔들 때 이거 뭐 유니테스트도 하나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안 빠져요. IT 부품주들이 막 많이 빠질 모양이면은 지금 현재 시각에서 지금 10시 22분인데 현재 시각에서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저점 깨고 추가적으로 급락하고 삼성전자도 급락하고 하이닉스 급락하고 혹시나 뭐 오후장에서 뭐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뭐 더 빠지겠다는 의미지만 계속 오후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꼬랑지 단 상태에서 플러스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아니냐 그거는 오늘은 플러스가 필요 없고 그냥 꼬랑지 다는 것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건 언제? 우리나라 시장이 양봉 나오고 2,600을 올라가는 날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은 IT 부품주 싼 것들을 저점 매수를 하자 뭐 이 전략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 SF 반도체로 가겠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애들 반등을 주니까 그렇죠? 일단 매수 가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 얘가 이제 올라왔으니까 다시 밀리잖아요. 그러면 5,200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세요. 5,200원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뭐 이 정도면은 크게 안 물릴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사서 3.3% 잠깐 올라올 때 판 사람들은 땡큐가 되는 거고 못 판 사람들은 걱정이 심하죠. 근데 왜 IT주들이 안 죽는지 얘만 약한 거지 나머지들은 다 강해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이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지분 매각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게 어제 아침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럼 어제 빼지 왜 오늘 빼냐고. 어쨌든 오늘 마이크론 핑계대고 제가 볼 때 겁주는 것 같은데 근데 IT주들이 다 새빨갛게 움직이게 되면 다시 반등을 줄 거니까 추가 매수를 노리면 되겠죠. 그리고 신규 매수도 뭐 롯데관광개발부터 해갖고 약한 것들이 있죠. 테마주들 이런 것들 잘라버리고 교체할 수 있어요. 싸게 내려왔잖아요. 지금 8%나 빠졌잖아요. 그러면 싸게 저점 매수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종목 교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일로 내려오면 왜 5,200원이 안전하면 뭐 물론 5,300원을 추가하면서 안 됩니까? 뭐 안 되길 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 근데 5,200원을 넣은 이유는 웬만하면 지금 IT 부품주들이 플러스가 나려는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보합으로 올라오거나 꼬랑지를 다는 애들이 지금 눈에 많이 보입니다. 동지세미캠, 동훈하나텍은 지금 3, 4% 올라가고 있고 원익홀딩스도 플러스 나고 있고 뭐 등등. 근데 대부분 다 지금 꼬랑지를 달고 있는 모습이 IT 부품주에 보이면 얘도 웬만하면 이 저점은 안 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왼쪽에 여기 있죠. 요 저점 라인을 깨는 건 너무 오바스러워서
이 자리가 강력한 지지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다시 오후장에서 만약에 살 밀린다. 그러니까 5,200원은 웬만하면 안 들어올 텐데 만약에 애들이 장난친다고 밀어버린다. 그러면 거기서 담으면 그러면 좀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사가지고 확 밀려버리게 되면 또 마음이 또 불안하죠. 들어가자마자 아까 많이 떨어질 때 13%거든요. 여기서 5% 떨어지면 아씨 큰일 났네 이 생각이 들지만 쪽 빠질 때 만약에 가격만 들어오자면 물론 5,200원 안 들어올 것 같기는 한데 잠깐 올릴까요? 5,300원으로. 자, 5,300원을 올릴게요. 아무래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5,300원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5,300원으로 가격을 일단 올리고 한 5,200원이면은 참 편안할 것 같은데 일단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일단 5,300원 정도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5,300원 정도에서 한번 저점 매수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면은 어제 아침에 9시 그게 기사가 나왔던 건데 기관하고 어제 연기금은 좀 샀단 말이에요. 그 물론 들어오고 있고.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열심히 파는 거 보니까 오늘 개인들이 많이 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춰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 IT 섹터들이 전부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꼬랑지 다는 정도만 확인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야 한 5,300원 이쪽에서 한번 추가 매수 및 신규 매수 한번 공략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 SF 반도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 SFA 반도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오전장의 낙폭을 조금은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대한 저점 매수 기회를 잡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매수가 5,300원을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며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네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 방송을 통해 함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오늘 현대자동차 관련주들 좀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전기차 핵심 부품을 수주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관련주들 흐름이 아주 좋은데요. 특히나 이 상담을 주시던 시점에는 아직 수익권역에서 좀 먼 상황이셨어서 이 수익권 실현이 가능할까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목표가 설정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67,7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현대위아 어떻게 좀 목표가 잡아주시면 좋을까요? 저 얼마 전에 한번 상담을 했었던 종목 같아요. 자, 현대위아. 그리고 자 노란 톡방 지금 닫아놨는데 열어놓을게요. 자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IT주들 어쨌든 괜찮으니까 불안하면 와서 들으세요. 계속 듣다 보면은 IT 대형주들이 뭐가 움직인다 그러면 그거를 자랑하는 것보다는 먼저 가는 대형주들 그다음에 IT 섹터들이 급등하는 게 뭐가 막 나오면 그럼 다른 애들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뭐 이게 전업이고 항상 차트를 모니터를 10개를 갖다 놓고 다 보고 있으면은 그냥 보이지만 직장인들이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해서 뭐 하나마이크론 또 신고점 갔습니다. 지금 신고점뿐만 아니라 하나마이크론 막 폭등하네요. 뭐 20% 날아가네요. 한미반도체도 막 폭등하네요. 주성엔진 상한가 가네요. 그럼 뭐 다른 애도 가겠네요. 이런 얘기 자체가 다 도움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IT 부품주 갖고 있거나 그쪽을 비중 확대를 노리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고. 자, 그럼 현대위아. 자, 지금 자동차,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실적 발표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올 때에서 자동차 업종하고 반도체 업종이 유망하다, 괜찮다, 실적들이 개선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이제 기사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들이 지금 반등을 잘 주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것도 시장이 찌글찌글하니까 계속은 못 갈 거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조정받고 계속 그럴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조정받았다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달 정도는 고생했죠. 한 달 정도 고생하고 또 한 달 동안 고생해서 올라온 거예요. 이때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올라오면 뭐 해야 돼요? 한번 팔아야죠. 자동차들은 그래서 뭐 근데 한꺼번에 파는 것보다는 왜냐면 이게 언제까지 강하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아요. 분할 매도. 그래서 현대위아는 바닥이잖아요. 현대위아는 지난번에서도 뭐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갖고 있으면은 올라올 거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분할 매도하면서 세게 가면 75,000원, 뭐 못 가도 7만 원 넘길 건데 근데 7만 원 넘긴다는 얘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어야지. 그러다가 이제 조정받으면 아 그때 팔 걸 하는 또 생각이 또 드니까 물론 참을 수 있으면 또 떨어져도 뭐 한 달 동안 떨어졌다 다시 올라와도 상관없다 그러면은 가져가면 되지만 분할 매도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분할 매도하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기분이 좋아진다 그랬죠? 팔았는데 떨어져서 또 사면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물렸다가 수익으로 바뀌면 비중을 좀만 줄이면 돼요. 그래서 이건 뭐 절반까지는 필요 없고 지금 IT 섹터들이 조정받을 때 지금 자동차가 아침서부터 강했으니까 지금 10%밖에 안 되죠. 근데 그거를 100%로 봤을 때 한 5분의 1씩 조금씩 팔면서 뭐 75,000원까지 올라오면 뭐 다 팔았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데 근데 아마 그 전에 한번 흔들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로 조금씩 팔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또 밑에 또 사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 해서 75,000원까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저는 CTR 모빌리티. 잠깐만요, 뭐라고요? CTR 모빌리티. CTR. CTR 모빌리티.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예, 28,000원에 10%. 아유, 막 비싸게 사셨네요. 아우, 참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자동차 부품주로 나오는데 이거 이름 뭐가 바뀐 것 같기는 한데 예. 원래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였나요? 잊어버렸어요. 아, 그래요? 뭐 몰라도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어쨌든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반등은 좀 줄 건데 이제 2만 원까지는 보이는데 28,000원까지는 참 오래 걸리겠죠? 이 회사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이요? 예. 한번 기업 분석에 보면은 이제 재무제표가 있잖아요. 예. 그럼 적자 회사냐 아니냐만 보면 되는데 근데 그동안 흑자가 났다가 작년에 좀 적자가 됐는데 다시 뭐 자동차 부품주들은 뭐 전망들은 좋다고 하니까 뭐 제가 쓴 레포트는 아니고 전망이 좋다고 하니까 전망이 좋을 거예요. 부품주들은 전망은 좋을 거고 처음에 받을 때는 이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계산을. 나쁜 회사는 아니죠. 왜냐면은 나쁜 회사들은 적자일 텐데 얘네는 올해 적자였던 것뿐이고 작년까지는 다 계속 흑자였거든요. 근데 다시 실적들이 지금 좋아지려고 하니까 현대차도 기아차도 다시 힘을 내듯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얘들 보면은 회사 내용 뭐 구동장치, 현가장치 생산하는 뭐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고 뭐 등등등등등등 뭐 샤프트, 로터 샤프트, 구동 뭐 하여튼 뭔가 부품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현가장치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자동차들이 이제 계속 팔리거나 뭐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면은 이것도 이제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28,000원까지는 너무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당장은 추가 매수는 해도 됩니까? 추가 매수는 근데 차트 모양이 아직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네요. 이게 좀 추가 매수는 좀 더 모양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게 변곡점에 있거든요. 밑으로 한번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변곡점이라서 왜냐면 전저점이 밑에 있어서 13,000원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무조건 밀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변곡점이 있는데 여기서 돌린 다음에 돌리고 16,500원을 돌파하면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6,500원이 돌파가 되면 그때는 추가 매수 되는지만 질문 주세요. 예. 어쨌든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는 얘기였고 뭐 흔들린다 그래서도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릴 것도 아닐 것 같으니까 일단 보유만 일단 하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예, 조금 더 장기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네, 일단 너 갖고 있어야 돼요, 일단은.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상담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SFA 반도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수가로는 5,300원을 잡아주셨는데 지금 5,39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확인해 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개인 투자자는 제조업, 전기전자 업종을 좀 담아내는 듯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로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IT 관련주들, 반도체 업종을 좀 담아내는 듯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1,104억 원, 686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이 시각 기준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그래도 광보합권 지켜주면서 2,55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34% 하락하면서 859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 지금은 어떤 흐름으로 지나가고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수는 뭐 아침에서 종목도 흔들리는 거에 비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아침에서 몇 가지 빠졌냐면은 그래도 많이 빠지는 않았네요. 마이너스 0.33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플러스 0.24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오후장까지 봐야 되지만 뭐 폭락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해외 시장, 일단은 일본 시장을 보면 일본 시장도 21선, 5일선 그 자리에서 그냥 버티고 있는 눌림목은 눌림목인데 큰 장대 양봉이 없으니까 그렇게 위험한 모양은 아닙니다. 그냥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에 맞춰서 얘도 변곡점입니다. 위로 양봉으로 들 거냐, 이제 밑으로 조정을 받을 거냐. 근데 일본 시장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만약 일본 시장 빠지잖아요. 일로 떨어지면 또 많이 빠지면 얘들은 또 많이 또 올라와요.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걱정은 얘네들은 올라간 게 있어서 떨어져도 억울하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올라간 것도 없이 쟤네들 빠진다고 더 빠질까 봐 사실 우리나라만 걱정인 건데 우리나라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일단은 미국의 반도체 지수도 모양 아직 괜찮고 그래서 오늘 밤 뭐 미국 시장 크게 안 빠지면 오늘 빠졌던 흐름들은 다시 월요일 날 반등을 주는 양봉과 함께 복귀 되겠죠? 이거 봐봐요. 거의 한 달 내내 빠졌잖아요.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7월 달에 좀 반등 줄 만도 하죠. 그러니까 요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IT 섹터들은 박앤세이라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를 또 보면 꼬라지 달잖아요. 안 죽어요. 죽는 모습 아니고 SK하이닉스부터 해서 안 죽어요. 잘 버티고 있고 뭐 하나마이크론 뭐 마찬가지 잘 버티고 있고 그리고 뭐 시그네틱스부터 해서 그래 어제 주성엔지니링 얘도 꼬라지 다 달았네요. 자, 주성엔지니링 어제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잘 이렇게 버텼는데 수급이 올라가겠다라는 그 뉘앙스를 주죠. 기관들이 24만 주 담고 투신이 15만 주 담고 외국인들이 55만 주 담고 오늘은 개인들 깜짝 놀래라고 누르는 겁니다. 죽으라고 내려가는 건 아닌 걸로 보여요. 그래서 조만간 얘도 여기를 돌파를 할 겁니다. 그럼 얘가 돌파가 되면 그럼 나머지들도 이제 쫓아 올라가겠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주들 이런 애들 아직은 괜찮아 보이니까 그래서 많이 꼭 SF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IT 부품주들 잘 찾아가지고 오늘은 박앤사일 저점 매수하는 구간이니까 혹은 오후장에 조금 흔들린다.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안 흔들릴 것 같은데 혹은 만약에 혹시나 만약에 흔들려가지고 좀 싸게 내려온다 그러면 SF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지금 좋은 종목도 많잖아요. 여러분 사고 싶은 종목들 그런 애들 잘 저점 매수하면 우리나라 시장 양봉 나올 때 그러니까 2,600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반등 나올 때 그때에서 수익 다들 낼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이후에도 저희와 소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